첫 번째 시간에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관련된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최근 상승 중인 나무가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하향하는 추세가 있고 우하향을 꺾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며 이 박스를 상승 돌파하자 현재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서 이 동영상에서 배워볼 거는 타점이 어느 곳에서 가능한가입니다. 사실 타점은 여러 군데서 잡을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는 여기, 그리고 이 박스권 저점, 그리고 여기 이곳입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가지가 되겠죠. 이곳을 저는 이 상승을 1번이라 보고 이 횡보를 2번이라 보고 그리고 이 또 한 번의 상승을 3번이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1번 부근의 저점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 패턴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치에서 따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매일 회원 전용 관심 종목에 저런 위치에서 관심 종목이 나가긴 하지만 저는 따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2번 부분 박스 저점에서는 매매를 하는가? 저는 가끔씩만 매매를 합니다.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스 저점도 그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박스 저점은 사실 이 나무와 같은 경우는 이 전 고점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은 사실상 잡기 어렵고 두 번째 저점부터는 첫 번째 저점을 기반으로 삼아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지 않고 만약 한다고 하면 최소한 3개의 저점이 찍힌 이후부터 저는 매매를 합니다. 왜 최소 3개냐? 최소 3개가 되려면 이 장기간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상 이런 큰 파동을 원하는 것이지 이 박스권 상승 파동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 이 저점을 지나고 나서야 매매를 하는 것이 여기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최소 이곳부터 하시면 되겠죠. 이건 골파기가 나왔으니까요. 다른 차트도 한번 볼까요? 아까 첫 번째 강에서 말했던 DB입니다. DB 차트 보시면 현재 박스권 첫 번째 저점을 보시면 대략 이곳이 저점이죠. 여기 하나, 둘, 최소 이곳에서부터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네 번째 저점에 급등이 나왔고 나무가도 현재 네 번째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박스권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골파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위로도 오히려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그냥 많이 이렇게 겹치는 곳을 잘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본론에서 벗어나는데 타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는다 했고 박스권은 세 번째 타점부터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타점은 이게 또 나뉘어집니다. 이 DB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현재 이 박스권 내부에서 마지막에 역배열 상태가 나왔죠. 원래 이 121선 차트는 없는데 이곳에 넣어놨습니다. 아이고. 현재 241선이 밑에 있고 481선이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상승 돌파할 때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까 말했듯이 완전 박스 저점에서 이 가격에서 매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점 이 두 가지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도 매매를 할 수 있겠으나 이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어서 사실상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저점 부근에 두 군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무가를 보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상태가 아니라 이 박스권 내부에서 마무리될 때 정배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41선이 위에 있고 48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박스권 저점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것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시거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패턴은 이전 고점의 물량을 소화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전 고점을 찌르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 저는 이곳을 타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는 박스권 저점, 박스권 고점 돌파, 그리고 이 구름대 돌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점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타점을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약간 진득한 사람에게는 박스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고점 부근에서 돌파할 때 혹은 저처럼 약간 선취매 느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나 빠뜨렸네요. 지금 이거는 장기적인 패턴만 본 것이고 단기적인 패턴도 한번 봐야겠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나노캠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캠텍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곳에서 1번이 나왔죠. 상승 1번, 그리고 2번 박스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저는 이곳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이런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돌파 모두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권 저점 매매 이런 경우에는 약간 구름대 밑에서 거부감이 든달까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물론 하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박스권 저점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로선을 그어놓은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은 구름대 돌파입니다. 구름대와 볼린저 밴드 동시에 돌파했기 때문에 나노캠텍은 특히나 좋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거 짧은 패턴이랑 짧은 패턴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횡보를 보여주고 구름대 돌파 혹은 볼린저 밴드 돌파 시에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노캠텍은 완벽한 종목이었죠. 구름대 돌파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동시에 주었기 때문이죠. 다른 종목 비슷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종목도 아마 이렇게 상승을 했을 텐데, 이곳에서 이건 좀 차트가 다르긴 한데 여기만 비슷하니까 여기만 보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스 보여주고 이곳에서는 구름대 돌파로 타점을 잡는 게 좋았죠. 대략 이곳 정도가 타점이 될 수 있겠으며, 볼린저 밴드 돌파를 했으면 이 가격이 되는데 여기선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따라가기에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만약 볼린저 밴드 돌파를 하신다면 이전 타점인 이곳에서도 매매가 진행되셨어야 되고, 만약 이 시가가 이탈되면 손절을 하셨어야겠죠. 구름대 돌파 또한 이곳에서 매매를 하시고, 구름대에서 돌파하고 급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어느 선에 적정하게 자르시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레디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짧은 패턴에서는 구름대 돌파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패턴에 대해서 타점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